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중점협력국 에티오피아의 새마을 농촌 개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의 농촌 개발 프로그램, 즉 새마을 농촌 개발 프로그램으로 한국이 개발 원조를 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제 정치적,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국제 개발과 공적 원조의 비중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의 공적 원조로서 새마을 운동을 소개하고 국제개발로서 농촌개발 사례로 새마을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농촌개발 관련해서는 지역적으로 한국과 먼 거리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 중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원조의 지속 그리고 새마을 농촌개발의 확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수원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작용했습니다. 아프리카 수석 대표들은 단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성공에 우수한 행정 시스템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전자정부, 새마을 운동과 같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 어쩌면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의 배경에 새마을 운동이 있다고 여기는 데에서 아프리카의 관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프리카는 1970년대 한국의 빈곤 탈출 성공 요인이 정부의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이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 이와 관련한 지원을 기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 운동도 포함하면서 한국의 새마을 농촌개발 수출과 협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 대상으로 원조는 이른바 원조의 덫 현상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현재 부패와 행정의 부재로 인한 한계로 효율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서아프리카 지역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중 농촌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새마을 운동 모델, 즉 새마을 농촌개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서아프리카 국가 중 중점협력국 에티오피아에 주목한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프리카 공적 원조의 대표 사례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사진은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슬럼가에 있는 한국 전 참전용사 및 그 가족들의 거주지입니다. 좌측은 마을 입구를 보여주는 입간판이고 우측은 마을 중앙에 있는 참전 기념탑으로 한국과 에티오피아 국기가 개양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념탑 근처에는 2017년 당시 마을 혈관이 있고 이곳에 참전용사들이 내방객을 특히 한국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을의 주거 환경과 생활 수준은 당시까지만 해도 아주 열악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의 관계는 에티오피아가 한국전쟁 당시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전투병을 파병하여 참전한 사실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적용하여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공적 원조는 에티오피아가 한국전쟁 당시 전투병을 파견하여 이른바 원조를 해준 사실에 따른 보훈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 개발 경험과 그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한국과 이 분야에 대한 협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1년 한국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공적 원조 프로그램 일환으로 새마을 농촌개발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에티오피아에 5개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5년의 중기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의 에티오피아 중점 협력 분야는 농업과 농촌 개발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농업 및 농촌 개발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식량 안보 강화는 에티오피아 농업 성장 프로그램과 연결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한국의 강점은 과거 성공적인 농업 육성 및 농촌 지역 개발을 통해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농업 분야는 한국의 8대 중점개발 협력 분야 중 하나라는 데 있었습니다. 한국이 지원한 새마을 운동을 적용한 농촌개발, 즉 새마을 농촌개발의 현지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새마을 농촌개발을 위한 에티오피아 시범 마을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르미아주 아르시존 헥토사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한 사례를 중심으로 에티오피아 농촌개발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은 2008년 오르미아주 농업 및 농촌개발부의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같은 모범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에티오피아 농촌지역 빈곤을 탈피하고자 사업을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관계시설 비롯한 농업 기반 미비로 농업 소득원이 취약하여 빈곤이 이상화되자 이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한국은 이러한 요청에 따라 새마을 운동 방식을 적용하여 에티오피아 농촌지역 빈곤 탈피와 지역 종합 개발을 검토했습니다. 잠시 에티오피아에서의 이상적인 삶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에티오피아 어린이가 그린 평화로운 일상을 희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유와 평화가 안정적인 주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 수도와 주변의 농촌 지역을 다녀본다면 알 수 있겠지만 그들이 바라는 이상을 묘사한 것으로 그 속에는 굶주림과 질병으로부터의 탈출을 암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이해는 상호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마을 농촌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 지역 마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을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며 식수의 급수원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또한 이 마을의 소득원은 밀 위주의 밭농사와 영세한 수준의 축산으로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임. 농민들의 삶의 수준을 바꾸기 위해 우리들은 각기 다른 케벨 내에 6개의 추가적인 농민교육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교육센터의 요원들은 우리의 소득을 증대시킬 것이다. 그러고 선정된 개발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농민들을 위한 충분한 교육을 할 것이다. 전기와 식수의 상황 그리고 소득 창출 요소를 기준으로 발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마을은 소득 수준이 낮은 단계로 규정되었습니다. 마을의 개발 방향을 소득 증대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수준 향상을 소득 증대로 실현하기 위해 농민 교육센터를 건립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업과 공동체 교육을 계획했습니다. 소득 증대를 향한 농촌개발 사업 구상에 대해 에티오피아의 입장은 적극적이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도 한국의 농촌 소득 증대를 목표로 했던 새마을 운동에 뿌리를 둔 농촌개발에 긍정적인 평가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새마을 운동과 한국의 농촌개발은 정부의 주민동원을 전제로 하는 농민 소득 증대였으며 사업의 성과가 에티오피아에 남기를 기대했습니다. 한국의 개발 방향, 즉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방향에 대한 이해가 이러했습니다. 현지 설문과 사업 분석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입장은 한국이 가공한 현지 반응임을 전제하더라도 농촌개발 혹은 농업개발을 통한 소득 증대, 이것이 곧 개발의 전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농촌개발 사업에서 사진에서 보듯이 한국과 새마을을 키워드로 한국에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이미지에서 보듯이 한국적 가치를 담고 있고 사업의 방향도 한국의 새마을 운동의 지식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볼차나 마을 사업의 결과를 두고 여러 시행착오와 절충 과정이 보고되었습니다. 볼차나 마을은 580가구의 인구 3,230명으로 구성된 마을로 몇 가지 토착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토착 주민이 원통의 흙담에 초가 지붕을 얹은 형태를 따르면서 주택이 분산하여 분포하고 있어 마을 단위의 공동활동이나 협동이 빈번하지 않았던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새마을 운동에 뿌리를 둔 농촌개발을 소득 증대와 연결시켰습니다. 취사도 주택 내부에서 하지만 굴뚝이 없어 연기가 주택 내부에 가득하고 창문이 없어 환기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지 계통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침대 없이 흙바닥에서 간단한 침구를 깔고 생활하기 때문에 피부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이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시범주택 건설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번식소 지원을 통한 축산 개량, 농기계 지원과 재분소 지원을 통한 영농 개선이었습니다. 토착 지식에 대한 시각은 대표적 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입장에서 드러납니다. 주거환경에 대한 확인한 결과 토착 주택의 질병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을 비위생적인 것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소산으로 흙, 나무, 집과 같은 재생 가능한 재료를 사용한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으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택의 한계를 강조했습니다. 토착주택이 협소한 공간에 구획의 구분 없이 없음에 따라 불편하고 비과학적이며 비위생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농촌개발 사업으로 개량이 이루어진 시범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 시범주택 50동 건립을 추진했으며 주인의식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비용의 30%를 주민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택 개량과 더불어 마을 도로 확장 및 개설 과정에서 토지 국유제인 에티오피아 현실에서 주민의 이해와 제도를 결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토착 지식의 접목에 집중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였습니다. 현지 주민의 낙농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계기로 시행한 축산 관련 사업에도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소득 증대를 위해 저서 리볼빙 사업을 중심으로 유가공 공장 건립, 축산 계류장 및 진료소 건립과 같은 축산 분야 개발을 모색했습니다. 가축을 방목하는 에티오피아의 유목민들에게는 인공수정 시술을 적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소를 자유롭게 방목하고 자연 교미를 통하여 임신하고 출산하도록 하는 것이 관습적인 가축 사육 방식이다. 즉, 방목하는 암소들의 발정 시기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과 이로 인해 인공수정 시술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농업에 있어서도 그들의 관습과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이른바 선진국의 인공수정 기술을 가치 중립적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토착의 목적 기술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이해를 적용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의 사후 관리에 필요해서 기간 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업 착수 전 토착의 문화와 그 다양성에 대한 연구와 이해라는 사전 단계를 두어 설계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